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미디어 프로젝트 명항마을의 웅장한 TV 이웅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웅장한 TV, 이 명항마을의 지역 현안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어 주세요. 보도 설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시재생 전문가 백이택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 소개는 간단합니다. 네. 2019년 명항마을 이 마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던 당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 뭐 많이 좀 명항마을에서 좀 거의 살다시피 했죠. 네, 그때가 19년 2019년 23년 정도까지. 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지금 23년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쭉 2년 왔으니까. 뭐 이제 2년 조금 됐네요. 네, 예, 2년 맞습니다. 차 되네요. 예. 오랜만에 좀 명항마을 이렇게 와 보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축하드릴 일이네요. 웅장한 TV가 궤도에 오른 것 같아서 먼저 감축드립니다. 저 웅장한 TV는 저 웅장 제 이름을 딴 건 아니고요. 웅장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인데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내도 좀 있죠. 네, 제 이름하고 좀 속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네. 자,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이제 전문가이니까 도시재생에서 이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네, 뭐 도시재생 사업은 네,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 사업인데 도시재생 법에 따르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경제, 항만이나 거대한 이런 상단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기반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명항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재생 사업이 진행되어서 근린 재생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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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주거지에서는 보행 환경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경제 기반형을 대상으로 하는 보행 여건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네, 주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살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네. 주거지는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명항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시재생에서 명항마을에 재생 사업을 할 때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행 환경은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의 여지가 있겠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뭐 주거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에 대한 안전 이런 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 명항마을은 계획 그 도시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 보행 환경이나 이 안전 문제는 뭐 어떻게 진단을 했었습니까? 이 네, 명항마을에서는 보행 환경 여건을 진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안전, 보행자의 안전인데 네, 네. 보행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있느냐, 네. 두 번째는 조성된 보도가 얼마나 연속적이냐 이것들을 따지게 되겠죠. 그런데 네. 명항마을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전하지 않은 동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안전하지 같습니다. 않았다. 예. 그러면 이제 도로나 보도, 이 뭐 주차 등 이런 공간에 대한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이 지역에서도 보면 뭐 주차 문제 네. 이걸로 뭐 사실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에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하실 때 뭐 어떤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게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한 보행로,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있지만 네, 그걸 위해서 주민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이해관계와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오늘부터 여기에는 보도를 설치합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관계에서 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그럼 서로 간에 갈등이 벌어지면은 보기 싫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마을에서 사는 게 불편해지고 이 네. 마을의 삶이 평온하지 않게 되니 네. 안 하는 말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기본 원칙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계획을 하나 실현해 가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 18년도, 19년도에 이제 도시재생 막 시작하면서 사실 이 보도 문제나 주차 문제로 그때 갈등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네. 주민들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네. 뭐 어떤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주차 문제 말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대들을 많이 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초기에 제가 들어오질 않아서 네. 그때 반대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뭐 그때 반대 사항들이 어떤 거였는지 조금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는 네. 도로에 주민분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네, 네. 특히 저녁 시간대는 도로에 집 앞에다 주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네, 네. 그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거나 보행자가 불편한 것들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해관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주차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보행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죠. 그런 과정에서 양보와 양보를 한 끝에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여기 아래 보훈마트 사거리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이어지는 보도를 만들어 보자. 그것도 한쪽만이라도 양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네. 예, 그 반대가 많았었다. 네, 주민들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반대 이유는 주차 문제 네, 때문에 맞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도 뭐 명항마을에는 이제 보도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저는 꼭 언젠가 사고가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고를 나지 않게 저는 대비하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사안을 지역 현안으로 제가 다루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시도를 할 때 좀 어떠한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정에 대한 얘기 이전에 네. 왜 주차를 주장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네, 나왔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주거지에서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법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집을 네. 지을 때 주차장을 세대 대비 네. 몇 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항마을의 오래된 집들도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집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집들은 본인 대지 안에 주차장 공간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옛날, 예. 길에 주차를 주차할 했던 수밖에 거고 없죠. 예. 그때 당시엔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차는 많아지고 그리고 명항마을도 집이 1층짜리가 2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돼가면서 집들 인구수가 늘어난 거죠. 세대수가. 그렇죠. 그러니 차도 더 늘어났고 예. 갈데없는 차들이 도로를 더 점령하니까 예. 옛날에 차가 5대 정도 이 길에 있었다. 그럼 이제는 막 30대, 50대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마을 문제가 된 거고 네, 네.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게 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예전 집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집들이 많다. 그렇죠. 그분들은 나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주차장은 내 집 앞에 대고 싶다. 이 입장이었던 거죠. 네. 그 사실 그 지금도 필요하지만 그때도 어쨌든 지금처럼 아이들의 보행 문제, 네. 또 특히나 어르신들의 보행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많이 부각이 되고 네. 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건데 이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주민들이 보도 설치하는 거에 대한 뭐 의견들은 좀 찬성도 저는 없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부딪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18년도부터 해서 벌써 한 7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자, 이 보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의견 수렴 참 중요한 단계예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뭐 그 주차 문제 말고는 특별한 뭐 우려의 목소리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주차 문제 말고 우려의 목소리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상인들의 뭐 어떤 영업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네, 그것도 사실 주차와 관련이 있죠. 네, 상인분들은 일반적으로 차가 접근 가능해야지 매출이 는다는 그렇죠. 약간 뭐 그렇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요. 네,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차가 가야지 좋은 게 있고, 네. 뭐 심지어는 걸어서도 접근 가능하고 차도 접근 가능한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그런데 명왕마을에서의 업종들은 다 근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점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 중에는 뭐 굳이 차로 가야 되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건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업종마다 접근 범위가 어디냐 그건 네. 사실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략 아시겠죠. 이분이 마을 어디쯤에서 오는지 아니면 다른 네. 동네에서 오는지 정도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마을에 그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예, 많지는 않은데 하신 분은 상당히 오래 하고 계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특이한 점들이 좀 있는데 그 이제 한 어떤 상가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아침에 손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건을 사가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보도가 설치가 되면 이제 거기 차량을 이제 주차는 아니고 정차를 이제 못하게 되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상인 그 사장님으로서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상생해 나갈 것인지 같이 협력해 나가고 좋은 방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잠시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 그 상인들 뭐 이런 어떤 주차 불편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의 연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2부에서 잠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